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이제 드디어 이 서술형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과학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우리 친구들의 고민 또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저 분명히 공부했거든요. 저 정말 분명히 공부 열심히 해서 이해도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적으려고 하면요,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했는데 적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 저 너무 긴장이 되고 선생님 저 못 쓰겠어요. 근데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진짜 이해한 거 맞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요, 선생님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더 이상 막막하게 두지 말자. 우리 친구들 도와주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강의가 바로 서술형 수행평가 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선생님, 왜 도대체 선원수령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친구들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수업이 점점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마구마구 들려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수행평가도 정말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알고 싶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학습하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각 단계별로 학습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이런 평가들이 실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 쓰기에 대한 평가들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은 분명하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쓰기는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계속 밀어놓으면 안 되겠죠. 빠르게 내가 이 쓰기를 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쓰기를 공부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한 가지의 공동의 목표,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출제자의 시선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학생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잘 쓰는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항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즉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답을 써낼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뒤에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도대체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은요, 같이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선생님이 정말 핵심적인 문항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항을 제시를 할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어떤 층상 구조도 나와 있고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대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 보면 이렇게 먼저 자료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선생님이랑은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자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료 뒤에 이제 무엇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서술형 문항들이요, 대단히 많은 것을 한 번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명칭도 써야 한대요. 상태도 써야 하고요. 직접적인 방법인지 간접적인 방법인지도 구분을 하래요. 그리고 그들의 장점도 서술하는데, 그리고 또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떤 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까닭까지 서술을 하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번에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읽어내기 시작하면, 선생님 저 손을 못 대겠어요. 뭐부터 쓰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공동의 목표,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이 뭐였냐면, 그렇죠, 출제자의 시선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냈으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채점도 해야 되거든요. 자, 채점을 하려면 당연히 아주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써야 그 학생에게 점수를 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무엇을 만들 거냐면, 채점 기준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 문항에서 이거만큼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추출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요, A부터 D의 명칭, 상태는 반드시 바르게 적어야 해. A부터 D 총 4가지이기 때문에 1점, 1점, 1점 줄 거야. 따라서 얘는 4점으로 배점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직접적인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했는지 그 문장 안에서 찾아볼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구분해야 되는 가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3점을 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그 각 방법의 장점을 서술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2개의 각 방법에 따라 장점이 적혀져 있는지를 선생님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방법에 따라서 선생님은 2점을 부여를 한 거죠. 마지막에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또 서술형에서 중요한 거. 항상 우리 단답으로 물어보지 않고 서술형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까닭이 궁금해서 우리 서술형 평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하는 거. 지금 2개죠? 그래서 선생님은 2점을 해서 이 문항이 총 11점의 서술형 문항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 채점 기준을 만드는 연습을 대단히 열심히 할 겁니다. 채점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모범적인 답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냥 내가 답을 적는 연습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 적어야 이러한 점수를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면 키워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정답을 적을 건데요.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하나하나 채점 기준이랑 맞춰서 채점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썼고 무엇을 쓰지 않았는지도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제 풀려고 답 적어내려고 우리 친구들 마구마구 달려서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에서 내가 출제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어떤 점수를 줄 건지 우리는 채점 기준표 완성하는 것에 우리 바로 출제자의 시선을 갖는 것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먼저 단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단어를 쓸 수 있어야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서술하실 수가 있고요. 문장을 쓸 수 있어야 우리가 문단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문단을 이제 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생겨야 거기에 내 생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차곡차곡 한 계단씩 같이 한번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요. 강의 준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들 도와줄 수 있도록 선생님 잘 준비해서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강으로 잘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